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여름휴가를 발리로 다녀와서 영상들 올리면서 발리 정말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막상 발리 여행을 계획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의점들을 현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리 여행할 분들한테 소개하고자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발리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첫 번째 바로 벌레인데요. 제가 발리에서 나름 시설이 좋은 호텔에서만 계속 묵었어요. 6성급 호텔에서조차 근데 벌레를 엄청나게 많이 발견했습니다. 호텔 시설에 따라서 뭐 더 좋은 호텔이라고 벌레가 더 적다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릴라 스미냑보다 6성급 호텔인 주메이라 발리에서 훨씬 더 벌레를 많이 봤는데요. 주메이라 발리에서의 관리가 안 좋아서였던 건 아닌 것 같고, 알릴라 스미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미냑이라는 좀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고 바로 근처에 해변은 있지만 산은 없었거든요. 근데 주메이라 발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나무나 숲들이 엄청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그만큼 벌레들이 많았습니다. 즉 호텔의 시설보다는 위치에 따라서 벌레가 더 많고 적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이 시내가 아닌 자연에 있을 경우 더 벌레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호텔이라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벌레가 많다는 후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호텔 중에서도 프라이빗 풀이 딸려있는 풀빌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에는 룸마다 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벌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메이라 발리에서 룸에 처음으로 입실을 했을 때 웰컴 프루트랑 디저트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방금 막 문을 따고 들어왔는데도 이미 웰컴 프루트 주변에 작은 벌레들이 좀 꼬여 있더라고요. 그냥 벌레는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퀴벌레 같은 좀 징그러운 벌레들은 룸 안에서는 보진 못했고요. 제가 주메이라 발리에서 높은 해안절벽 위에 있는 레스토랑 아카사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때 야외 테라스석에 앉았는데 해가 지고 나서 테이블에만 조명이 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정말 엄청나게 날아옵니다. 어두워서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냥 날아오는 벌레가 느껴지면 쫓으면서 밥을 먹었는데 굳이 야외에 안 와줘도 되겠다 싶었을 정도로 벌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벌레를 별로 무서워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그럭저럭 참을만 했는데 벌레를 많이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발리 여행하실 때 숲이나 산 쪽보다는 그나마 해변, 번화가 쪽 숙소가 벌레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메이라 발리에서도 다행히 모기는 거의 없었는데 우붓 같은 산속 지역은 모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리에서 주의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원숭이인데요. 발리 남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경치가 멋진 울루와투 사원 많이들 방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붓 지역이나 이런 데도 원숭이들이 많이 사는 몽키 포레스트 이런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울루와투 사원 방문했었는데 이곳 원숭이들이 악명이 엄청 높더라고요. 원숭이들이 관광객들의 소지품을 빼앗은 다음에 소지품이랑 간식을 거래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소지품을 빼앗는 일이 엄청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울루와투 사원에 간다고 호텔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이 바로 선글라스를 원숭이가 빼앗으니까 꼭 주의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원숭이가 선글라스를 빼앗아 가니까 근처에서 보고 있었던 현지 할아버지가 원숭이한테서 선글라스를 뺏어줬는데 거꾸로 저희한테 돈을 요구하는 좀 희한한 일도 발생을 했어요. 미국 달러는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정도 가치가 있는 현지 돈을 전달드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당시에 가이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걸어다니면서 주변에 원숭이들이 다가오면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쫓아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높은 나무에서 몰래 다가와서 소지품을 빼앗는 경우는 되게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원숭이들은 되게 순하고 사람을 봐도 별로 공격하지 않는데 어른 원숭이들이 되게 호시탐탐 노리고 또 엄청 민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이드 없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선글라스 같은 소지품은 웬만하면 가방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발리벨리 소개해드릴게요. 이 발리벨리는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발리 여행할 때는 꼭 알아둬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발리에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배탈이나 설사 증상을 겪는 걸 발리벨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하고요. 발리벨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돗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할 때 거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맛집 위주로 다니기도 했고 물도 생수만 먹어서 따로 배탈이 나진 않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여행하실 때 꼭 주의를 기울이시고 만일을 대비해서 한국에서 지사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리 현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받더라 이런 후기들도 있더라고요.
경험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번외로 사양고양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발리에서는 사양고양이 똥에서 채집한 커피콩을 갖고 루아커피를 만드는 데 굉장히 고가의 커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루아커피 생산하는 과정이랑 사양고양이를 관람할 수 있는 체험 카페 같은 공간이 또 있었습니다. 저도 발리 여행 전엔 몰랐는데 여행 마지막 날에 시간이 좀 남아서 택시 기사님한테 혹시 루아커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인지 그곳을 곧바로 추천을 해주셔서 한 곳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곳에 가면 사양고양이가 좁은 철창에 갇혀 있는데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생에 서식하는 사양고양이를 잡아와서 커피 열매만 많이 먹이면서 키우다 보니까 당연히 상태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루아커피도 동물 학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커피란 인식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사양고양이가 사실 예전에 감염병의 중간 매개동물이다 이렇게 지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2003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사양고양이를 통해서 사람한테 병을 옮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대로 사람에게서 사양고양이가 사스를 옮았다라는 설도 있어가지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이 옮을 수 있는 감염병에 사양고양이도 걸릴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사양고양이가 감염병에 걸리면은 사람에게로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수공통 전염병을 통해서 새롭게 유행하는 감염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기도 했던 만큼 사양고양이를 굳이 보러 가는 거는 좀 꺼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발리 여행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 소개해드렸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